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헌재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거다, 혁명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뭐 서부지법 남동 사태와 같은 걸 뭐 의미하는 건지 어떤 구체적으로 좀 말씀. 네, 보통 언론에서는 이제 또는 민주당에서는 왜곡해가지고 한마디 하면은 뭐 폭력이다 뭐 이렇게 선동하는데요. 그건 전혀 그렇지 않고 허영 교수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헌법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허영 교수님 표현을 빌리자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다 했습니다. 그 가루가 되어 사라진다는 데 건물이 폭파시킨다 이런 뜻보다는 뭐 존재의 의미가 없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뜻에 반한 헌법재판소는 존재 이유가 없고 헌법에도 위반되지 않습니까? 국민을 반하는 헌법재판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 들고요. 두 번째,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의 표현에 빌리자면 박근혜 정부 탄핵 때 그 표현을 썼습니다. 만약에 인용된다면 뭐 된다고요? 제2의 국민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했습니다. 제2의 국민혁명. 그리고 또한 이것은 헌법 정신에 입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요,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보면 3.15 부정선거에 맞선 4.19 혁명 정신을 우리 헌법 전문에는 분명히 계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한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다면 전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당한 헌법에 의한 국민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평화와 그리고 화합으로 나아갈 겁니다. 폭력은 절대 반대합니다. 저희는 절대적으로 폭력을 배척합니다. 어떠한 사태에서도 폭력을 쓸 수는 없고요. 항상 헌법과 법률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 가루가 된다라는 것은 정말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국민의 한 과반 가까이가 헌재를 불신하고 있고요. 젊은 분들 2030 세대들 보면은 그 불신율이 50%가 훨씬 넘습니다. 그 정도로 국민적인 신뢰를 잃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신뢰를 잃으면 결국 가루가 될 거다라는 것은 아마 폐지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어떤 것을 뭐 뒤엎는다, 폭력적으로 뭐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신뢰를 잃게 되면 결국에는 폐지되지 않겠냐. 이분들의 말씀은 항상 비폭력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탄핵이 기각이 될지 인용이 될지 모르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후에 국무훈련이 계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탄핵 인용할지 기각할지 또는 뭐 각하를 내릴지 모르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전 국민들이 분열될 수도 있고 국가 발전에는 굉장히 큰 지장이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 체제도 저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유는 아시다시피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할 때만 하더라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건 미친 짓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비상계엄은 모든 국민들이 많이 놀랐을 거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뭐 당연히 국민들이 많이 개몽이 되었죠. 첫 번째 개몽이 된 것은 바로 그동안 우리가 수면 아래에 있던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29번의 탄핵, 그리고 그로 인한 행정부와 국가 시스템의 마비, 그리고 두 번째는 언론의 편향된 보도. 그동안은 쉬쉬했지만은 이번에 탄핵 보도를 보게 되면은 전 국민들이 이것은 민주당 끈앞풀이다. 왜냐하면 아직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유죄대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서 이재명 역시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도 역시 재판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대북 800만 불을 송금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아직은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범죄자로 취급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 재판을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상태니까 당연히 무죄 추정 원칙에서 내란이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 무조건 내란으로 덮으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한다면 내란 동조 이러지만 그거는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언론들도 마찬가지로 내란에 대해서 뭐 내란 성공 이렇게 보도하는데 그 언론 역시 민주당 끈앞풀입니다. 그리고는 공정한 보도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개몽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 그 다음에 민주당, 그리고 공수처의 부당한 수사, 그리고 사법부, 서부지법의 편향된 판결,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많은 문제점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까지 너무나 편향되어 있고 우리법연구회가 전체 한 3천여 명 판사 중에서 기껏 100여 명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우리법연구회 벌써부터 8명 중에 3명이 우리법연구회나 또는 그 후실 똑같죠. 국제연구회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게 됐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국민들은 그 실체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모든 것에 개선에 대해서 계획이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계몽령이 되겠죠. 마찬가지 두 번째는
대한민국 체제 안에 이렇게 뭐 어제 김계리 우리 그 대통령 측 그 변호사 표현에 의하면 민노당의 우리 그 민주노총의 주장들이 상당히 많은 내용이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국민들이 알게 되었죠. 민노총이 하는 일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그렇게 했던 일이 많았던가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두 번째, 우리나라 안에 중국 세력이 정치적으로 친중 정치인 그리고 경제적으로 많은 우리나라 반도체 빼가고 중국으로 이런 기술도 빼가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걸 처벌하지 못한 이유가 지난해 민주당에서 간첩적 해정을 반대했죠. 왜 반대했습니까? 예? 북한 말고도 중국에 우리 첨단 기술 빼가고 군사기술 빼가면 처벌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간첩적 해정하는 거 민주당 반대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답변해야죠. 그로 인한 중국의 이런 예수가 되는 거, 그 외에도 사회적으로 중국에서는 현재 우마오당이라고 벌써부터 적게는 하버드에 연구하면 적게는 수백만 명, 많게는 4천만 명 우마오당 중국의 댓글 부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현재 뉴스를 보게 되면 댓글에 전환기 뉴스만 나오면 무조건 욕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저는 모든 국민의 뜻이라 반영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중국인이나 또는 친중적인 이런 사람들이 댓글 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뭐 공자학원도 우리나라에 23개나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그 반대하죠. 공산주의 사상 확산시킨다고. 그런 속에서 저는 이번 경험을 통해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국민들은 많은 우리법 연구회라든가 이런 뭐 사법부 카르텔 그리고 공수처 그리고 뭐 헌재 그리고 민주당 이런 그 끈앞들이 이렇게 너무나 인기가 많이 되는 걸 알게 되었고, 중국의 지나친 이러한 한국을 제2의 홍콩처럼 만들지도 모른다는 이런 위기감도 알게 되었고, 그 속에서 저는 이런 걸 볼 때 국민들은 그러면 그 두 번째가 뭐냐면요, 헌법재판소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헌법재판관 안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불신을 가지고 있는 불이한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허영 교수님 표현에 빌리자면은 헌법재판소 현재 심리 과정에 10가지 이상의 불법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또한 추가적으로 변론하고 싶은데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만약 인용된다면은 국민들이 저항하겠죠. 세 번째는 이미 대통령 지지율 50% 가까이 됩니다. 국민들이 50% 가까이가 탄핵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감히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의 근본인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헌법재판소 대통령 인용한다면 이거는 절대 국민이 용서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세 가지 문제 속에서 유일하게 헌법재판관들도 살고 국민들도 분열되지 않고 통합되고 그리고 국가도 발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기각보다는 각하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불공정하고 불법적으로 진행된 헌법심리 과정도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국민들 또한 분열이 아니라 이런 충분히 문제가 있었으니까 각하하는구나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다시 통합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수호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